꼬꼬무 하나회 이강선의 이 사진 다시 한번 볼래? 12.1이 직후에 촬영된 걸로 잘 알려져 있잖아. 그런데 이거랑 비교해봐. 이 사진은 사진 촬영 당시의 모습을 찍은 영상을 캡처한 거야. 앞에 단체 사진과 달라. 좌측과 우측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인물 몇 명이 합성돼 있어. 촬영할 때 각자의 사정으로 자리에 없던 사람을 나중에 합성까지 해서 넣어준 거야. 영광의 날에 한 명도 빠지면 안 되니까. 하나회 전성시대. 사진 속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아주 후했어. 군인에게 가장 큰 보상은 뭐다? 진급과 보직. 12.12에 얼마나 기여했냐는 게 진급 심사 기준이야. 12.12의 주역들은 모두 별을 달았어. 전두환은 6개월 사이에 별을 2개나 달고 사성장군이 됐어. 전무후무한 진급 속도야. 육군참모총장, 특전사령관, 수경사령관까지 진압군이 잡혀간 빈자리를 모두 하나회가 차지했어. 인사발표는 바로 다음 날인 12월 13일에 했어. 마치 다 준비됐던 것처럼. 전두환은 하나회 회원들을 쭉 한번 살피고 보안사령관 자리를 내려놨어. 노태우한테 자리를 물려줬어. 전두환은 이후 군복을 벗었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1980년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했어. 제12대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취임식이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거행됨으로써 대한민국 제5공화국이 화려한 출범을 했습니다. 땡전 뉴스라고 들어봤어? 15가 3, 2, 1땡 하고 뉴스가 시작되면 전두환 대통령은이라고 전두환 소식으로 방송이 도배가 돼. 또 전두환은 야구장에 자주 나타났어. 프로야구를 창설하고 스포츠 대통령이 되려고 부단히 애썼어. 왜? 공포스러운 군사정권 이미지를 지우려고. 통금도 해제되고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 규정도 사라졌어. 그 곁엔 50의 개국공신으로 불리는 하나회 회원들이 항상 함께였어. 12.12 때 보안사 비서실장이던 허화평과 정승화 총장을 직접 연행했던 허삼수가 청와대 비서실로 함께 입성해. 허화평은 50의 브레인, 허삼수는 해결사로 전두환의 앞길을 닦았어. 30경비단장이던 장세동은 경호실장을 맡아. 그야말로 하나회의 전성시대가 열렸어. 하나회가 군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청와대까지 진출해 요직을 모두 차지한 거야. 역대 육군참모총장과 보안사령관을 지낸 사람들의 명단이야. 전부 하나회야. 군의 요직은 하나회 전용 코스야. 하나회가 아니면 아예 발을 들릴 수 없을 정도야. 이러니까 어떻게든 하나회에 들어가려 하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한 게 7년. 다음 정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어받았어. 합쳐서 12년이야. 도합 12년의 군부 정치가 마침내 끝나고 그 다음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야.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했어. 군인이 아닌 일반인 출신 대통령이 취임한 거야. 그것도 26에 정치에 입문한 구선, 찐 정치인이야. 신군부 세력과는 악연이 깊어도 한참 깊어. 1979년 국회의원직 제명과 아무리 달게 목을 비틀지라도 새벽이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 1983년 23일간의 단식투쟁, 1985년 가택연금 당시 날 감금할 수는 있어. 힘으로 막을 순 있어.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말이야. 내 양심을, 마음을 전두환이가 뺏지는 못해라 했던 김영삼의 말들 영원할 것 같던 하나회 김영삼 대통령으로 인해 이제 긴장을 좀 했을까? 3당 합당 들어봤어? 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통령이던 노태우가 김영삼, 김종필 세 사람과 합당을 한 거야. 김영삼은 그 당에서 당선됐어. 그럼 하나회 쪽 분위기는 어땠을까? 아무리 김영삼이라도 같은 당이니까 괜찮을 거라 안심했어. 그런데 이건 김영삼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거야. YS의 3.8 대첩.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 끊을 것은 끊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만 합니다. 며칠 후엔 육사 졸업식에 참석했어.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군의 명예와 영광을 되찾아주는 일에 앞장설 것을 여러분에게 다짐합니다. 이땐 다들 몰랐어. 이게 군개혁의 신호탄인 줄은. 하지만 이분은 이미 느낌이 딱 왔대. 드디어 때가 오고 있구나 하고.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 지지율이 90%에 육박했습니다.
사실 90% 지지율이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취임식에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도 참석을 했는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 국민은 오늘 위해서 30여 년의 기간을 참고 지냈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정치적 밤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일종의 3월 8일. 그런 인사조치의 예고편을 미리 말씀하신 게 아닌가. 마이너스 김덕룡 국회의원. 취임식이 끝나고 열흘 정도 지난 3월 8일 오전 7시 30분. 국방부 권영에 장관이 청와대로 와. 김 대통령과 조찬 약속이 있었거든. 테이블에 앉았더니 김 대통령이 기무사령관을 언제 바꿀 수 있냐 물어. 통수권을 행사하면 언제든 바꿀 수 있다 했더니 김 대통령은 그럼 기무사령관이랑 육군참모총장 오늘자로 바꿉시다라고 말해. 기무사의 전신이 보안사야. 군 최고 실세인 육참총장, 기무사령관 모두 하나회 핵심 멤버였어. 김영삼은 취임한 지 보름도 안 돼서 칼을 들었어. 정부는 오늘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 군 수뇌부를 전격 교체했습니다.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과 서완수 전 기무사령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하나회의 핵심 멤버로 정치색을 강하게 띤 군인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마이너스 1993년 3월 8일 뉴스. 단 4시간 만에 별 7개가 떨어졌어. 이날을 일명 3.8 대첩이라고 불러. 이때 김영삼 대통령의 유명한 어록도 나와. 맞지? 깜짝 놀랐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회 멤버들이 거부라든가 저항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전광석화식으로 그런 일을 단행한 거죠. 마이너스 김덕룡 국회의원, 당시 정무제일장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기습 인사였어. 오래전부터 생각이었거든요. 당선되기 전부터 생각한 거였죠. 저 모가지 치겠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 바로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회 척결을. 그런데 그 말을 미리 하면 하나회 사람들이 그냥 안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감히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급소를 당한 거죠. 마이너스 김영삼 전 대통령, 2009년 현대사 증언. 김영삼 대통령은 거침없었어. 한 달도 안 돼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까지 받고. 이때 떨어진 별이 6개. 며칠 후에는 실병력 지휘관과 국방부 인사국장, 육본 인사참모부장까지. 5번에 걸쳐서 군 핵심 요직에 있던 하나회 멤버들을 쳐냈어. 근데 핵심 요직만 정리하면 끝일까? 하나회를 정리해야지. 이건 30년 가까이 권력을 쥔 조직이야. 하나회는 아주 깊숙하게 뻗어 있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회를 눈여겨보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어. 당시 3년차 유용원 기자야. 지금은 국방부를 30년째 출입하고 있는 군사 전문 기자야. 그 당시 파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하던 찰나에 특종을 잡았어. 하나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취재를 하던 차에 정말 럭키하게 명단까지 입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36기까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접하고 깜짝 놀랐었죠. 마이너스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당시 하나회는 육사 20기에서 맥이 끊겼단 게 중론이었어. 그런데 무려 36기까지 명단을 입수한 거야. 명단을 보니까 장성뿐만 아니라 그 밑에 요직도 다 하나회 차지였대. 군은 진급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계급장을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진급 처리되면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분도 자기가 진급자 명단에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일어나신다,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진급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하나회는 군의 요직을 그 당시에도 점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이대로라면 자리가 또 대물림되는 거야. 그래서 유 기자는 하나회 명단을 보도했어. 김영삼 대통령도 이 기사를 봤대. 세세한 명단을 이미 파악하고 있던 거야. 흔히들 우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큰일이 즉흥적으로 깜짝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자료를 수집하고 대책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었죠. 마이너스 김덕룡 국회의원, 당시 정무제일장관. 거기다가 쐐기를 박는 기묘한 사건까지 벌어져. 1993년 4월 2일 서울 동빙고동의 한 군인 아파트야.
출근하려고 집을 나선 군인들이 웬 종이가 떨어진 걸 펼쳐보고 깜짝 놀라. 집 앞 우편함 차 유리에 수상한 전단이 뿌려져 있었어. 하나회 명단이었어. 누가 하나회인지 기수별로 이름이 낱낱이 다 쓰여 있어. 이걸 뿌린 사람은 누구일까? 살포자는 육사 31기 비하나회 대령이었어. 하나회 척결은 한 사람의 뜻이 아니었던 거지. 하나회의 끝. 두어 달간 김영삼 대통령이 떨어뜨린 별만 무려 60개. 그리고 그 바통은 국방부가 이어받았어. 일반 대다수 장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한 특혜를 향유해왔던 하나회. 소속 장교는 강력한 인사조치를 할 것이며 -2 충무 당시 육군 공보실장. 위에부터 아래까지 하나회의 뿌리도 완전히 뽑힌 거야. 김영삼 대통령은 이때를 이렇게 표현했어.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릴 수밖에 없다. 기차는 멈추지 않았어.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 질문이 쏟아져. 하나회를 잡았으니 12.1이 사태도 다시 조사하란 목소리가 나와. 이때 하나회를 끝까지 물고 늘어진 사람이 있어. 제가 보안사령관으로 근무할 때 처음 하나회를 발견했습니다. 전두환 장군과 노태우 대령을 처리하려다 해임된 사람입니다. 당시 국회의원인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이었던 그 강창성. 하나회와는 원수나 다름없어. 군복을 벗고도 끝이 아니었대. 조용히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교도소까지 가게 됐대.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명분을 만든 거지. 하필 그때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던 1980년이야. 전두환의 보복이란 의견이 다분했어. 깜짝 놀랐죠. 아, 보안사령관 했던 분이 들어왔구나. 당시 교도소의 재소자. 특별 순화교육이 법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순화교육을 시켰죠. 교관들이. 봉체조, 봉 상당히 무겁거든요. 긴 봉을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이쪽으로 옮겨서 또 하고 모래가만히 지고 오리걸음으로 걷고 낮은 포복으로 이렇게 하고 그때 54세인가 53세인가 그러셨는데 젊은 애들도 그걸 하고 나면 막 쭉쭉 뻗었었거든요. 저분이 연세도 있고 그런데 저걸 이겨내는구나 하고. 황용희 당시 교도관. 고된 옥살이를 견디고 강창성이 국회의원으로 돌아온 거야. 이때 강창성의 별명은 하나회 저격수였어.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50가지를 준비했는데 12.12 사태에 가담했던 주요 지휘관들 참모들에 대한 통계를 내보니까 97%가 하나회인데 그날 모든 하나회 회원들은 사조직 명령을 받아서 일절 이탈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입니까? 상관을 쏘고 상관을 체포한 일에 대해서 여기서 변명하고 싶습니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습니까? 강창성, 당시 국회의원. 여기에 정승화 전 총장과 장태환 전 수경사령관까지 나서면서 12.12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탄력을 받았어. 12.12를 주동한 사람은 역시 전두환 당시 합수본부장 내지 보안사령관이 아니었겠습니까? 명분이 있을 수가 없죠. 그게 사리사욕이지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개 소장들이 자기 명분 찾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군대가 나라가 남아나겠습니까? 장태환 전 수경사령관. 나를 체포한 것은 저 말대로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육군본부와 국방부 점령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소? 반란이라는 것은 틀림없으니까 이것은 기소가 돼서 마땅히 재판에서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승화 전 육군 참모총장. 전두환과 노태우를 포함해 신군부 세력 38명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어.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기소유예. 이때 그 유명한 말이 나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말이. 조사 자체가 거절된 거야. 하지만 이때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에 돌입한다라고 선언해. 난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죠. 12.12는 군사 쿠데타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성공하고 실패하고 쿠데타는 쿠데타죠. 어떻게 해서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로 인정 안 한다는 그런 말이 어디가 있느냐고 말이야. 김영삼 전 대통령. 첫걸음이 5.18과 12.12 사태에 대한 재조사였어. 이번엔 결과가 달랐어. 전 씨는 오늘 새벽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압송됐습니다. 12.12와 5.18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나선 지 3일 만입니다. 1995년 12월 3일 뉴스. 하나회 회장이자
전 대통령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나란히 법정에 섰어. 하나회 핵심 멤버들도 함께했어. 전두환은 여전히 당당했어. 내가 하나회 회장입니다. 자꾸 사조직이라고 매도하는데 그냥 친목 모임이었습니다. 하나회 때문이 아니라 상관의 신임으로 각자 보직을 받은 겁니다. 마이너스 전두환. 공판은 28번이나 열렸어. 최종 판결은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7년. 12.12의 주역들도 많게는 8년까지 징역이 부과됐어. 반란 혐의가 인정된 거야.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사람들, 늦게나마 반성하고 사죄했을까? 아니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지. 영원한 하나회 보스 전두환. 유죄 판결을 받은 9명은 모두 약 8개월 만에 사면됐어. 이번 사면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이너스 최세창, 12.12 당시 제4공수 특전 여단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이너스 허화평, 12.12 당시 국군보안사령관 비서실장. 소감이 어떠십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마이너스 허삼수, 12.12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인사처장. 할만했어. 오히려 바깥보다 복잡하지 않으니까 이하니. 마이너스 정호용, 12.12 당시 54단 사단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두 사람, 전두환과 노태우. 정부의 특별사면이 오늘 이루어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사건 관련 인사들이 모두 풀려났습니다. 마이너스 1997년 12월 22일 뉴스. 모두 특별사면 됐어. 국민대화합의라는 명분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정치군인 집단은 그 후론 어떻게 지냈을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안 된다며 추징금 1,600억 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011년 6월 16일 뉴스. 마당에 숨겨놓은 거 있으면 마당 가서 파보면 되잖아. 전두환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회의 영원한 보스였어. 2021년 11월 전두환 빈소. 이곳에도 하나회 회원들이 속속 도착했어. 고명승, 하나회 회원. 12.12 당시 대통령 경호실 작전 담당관. 장세동, 하나회 회원. 12.12 당시 30경비단장. 허화평, 하나회 회원. 12.12 당시 국군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하나회엔 전두환이 유일한 충성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 그럼 하나회를 같이 만들었던 손영길 장군에겐 어떤 기억으로 남았을까? 나쁜 하나의 대상으로서 말하고 있는데 그걸 들을 때마다 나는 마음의 가책을 느껴. 하나회가 절대 소위 어떤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말이야. 만들어진 단체는 아니야. 아니 하나회 때문에 호강한 놈도 있어. 사람이 올라가면서 늙어가면서 마음의 때가 꼈겠지. 우리가 하는 한마음 뜻을 그대로 말이야 올바르게 했다면 왜 욕들을 먹고 왜 존경 못 받아. 마이너스 손영길, 하나회 창단 멤버. 이후 손 장군은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2011년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아. 그게 38년 만이었어. 그리고 이때 받은 보상금이 5억 원 있어. 하지만 인생을 되돌릴 순 없는 돈이야. 손 장군은 한참 고민한 끝에 이 돈을 기부했어. 기부 장소는 육군사관학교였어. 후배들이 초심을 잃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대. 하나회는 애초에 있어서는 안 될 조직이었을까? 아님 변질된 게 나쁜 걸까? 또 하나회 회원들에겐 탄탄대로를 열어준 로또였을까? 엮이지 말았어야 할 오점이었을까? 그날 이야기를 들은 오늘 당신의 생각은?